그래서 주식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, 저는 11살입니다. 이 주식을 10주를 사야 될까요? 안 될까요? 라는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, 커뮤니티에. 안녕하세요. 세주TV 김주현 세무사입니다.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워렌 버핏은 다 많이 들어보셨고 아실 겁니다. 저희보다 너무 높은 곳에, 거의 제 수준에 비하면 천상계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, 과연 그렇게 경제적으로 금융을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엿보면 저보다도 저희 자녀들한테 좋은 금융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하라입니다. 이 버핏이 얘기하는 거는 3세에서 4세 정도가 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긴답니다.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은 그때 되면은 1,000원, 5,000원, 만원 이 중에 뭐가 큰 건지는 알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은,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돈이 들어가는구나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큰 돈이 들어갔고,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요구르트나 우유나 이런 걸, 과자를 먹을 때는 작은 돈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이 정도는 저희 자녀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 자녀가 너무 어리다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르게 금융교육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게 해줘라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저축하고 계시나요? 적금도 이제 저희가 찾아서 드는 사람이 있고, 전세자금 대출이나 뭘 하러 갔을 때 약간 끼어 팔기식으로 적금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금 가입을 한 적금들이 있는데,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그때 내가 적금 들기 너무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자녀분들한테도 저희가 금리가 어떻고 이러한 세세한 이러한 숫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, 실제 내가 저축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가치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, 또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출금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주면서, 실제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과 꼭 가져야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을 좀 알려주고자 합니다. 세 번째는 부모가 롤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었는데요. 실제 저 또한 주식을 안 하다가 주식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주식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, 오늘 아침에도 저는 11살입니다. 이 주식을 10주를 사야 될까요? 안 될까요? 라는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, 커뮤니티에.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게, 지금은 되게 우리가 느끼기에 어린 나이에 이런 학생분들도 주식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구나. 저는 이 학생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데에는 그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자녀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가 결국 본인의 모습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.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자녀들은 필요한 거 있어 사줄까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장난감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, 난 서점에 가서 책을 살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얘들이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서점에 갑니다. 서점에 가서 네가 오늘 책을 3권 읽으면 네가 원하는 책을 한 권 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실제로 책 3권을 읽더라고요. 조금 이러한 습관들을 조금 시간적으로 길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버핏은 자녀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꼭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보통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. 저 스스로의 습관을 점검을 해보면 자녀가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, 야 그거 무슨 장난감이야, 그런 거 안 돼, 하지마, 너 책 사야지. 자녀들을 뭐라고 할까요,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,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죠,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조금 자녀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되지 않나, 또 자녀가 스스로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경제에 대해 배우는 것을 멈추게 하지 마라 입니다. 저는 습관적으로 제 캘린더에 보면은 매주 월요일에 교보문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저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고 싶어서 매주 월요일에 교보문고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책을 1권에서 3권을 꼭 삽니다. 이렇게라도 하지만 책이 제 앞에 있지 않습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세요. 근데 부모님들은 실제로 책을 읽고 계신가요? 부모님들이 실제로 책을 읽으셔야 우리 아빠가 책을 읽으니 나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, 이 시간은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 시간이구나
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여섯 번째로는 기업가 정신을 키워줘라인데, 저는 이 말을 조금 제가 해석을 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님이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. 이제 그분은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고 해외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,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예산이 먼저고, 그 다음에 인원을 구성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초반에 들어가는 기회비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. 반면에 해외 스타트업이나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너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.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? 미리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수직적으로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누군가 이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죠.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비용이 먼저 들어갔으니까. 반면에 해외에서 요즘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은 소요된 기회비용이 없다 보니까 실제 디벨롭 되는 부분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, 내 자녀들한테도 너무 많은 준비를 해서 완벽한 상황에서 무엇을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하게 해서 이 과정들이 실패가 아니라 겪어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인지시켜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국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과정에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지나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고, 이러한 극복을 할 수 있는 내성을 조금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워렌 버핏이 자녀들에 대해서 금융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고,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올바르게 금융교육을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. 네,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